한동훈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손범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다 앞으로 상당 기간 5년 10년간 대단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중유의 암흑기를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천에 와서 너무 좋습니다. 인천에서 지난 총선 기간에 제가 인천에 여러 번 왔습니다. 인천에 계셨던 모든 후보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지만 제가 못 미쳤습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이 시스템 하에서 당을 혁신하고 변화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모든 표를 받아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면 손범규 위원장의 말씀처럼 우리 4년 내 뒤에도 똑같은 그림을 보게 될 겁니다. 후보들 최선을 다할 거고 어디선가 저 같은 사람 하나 구해서 얼굴 알려주고 이름 알려진 사람 구해서 똑같이 호소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여러분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읍소할 겁니다. 왜 여러분이 우리를 살립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살려야죠. 저는 그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다시 여러분 앞에 나섰습니다. 용기가 필요했고요. 저는 그 결심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비판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제 결심의 이유는 이겁니다. 저는 지금 요 몇 달, 6개월, 1년이 아니면 정말 우리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심판받은 우리가 앞으로 이 몇 달, 6개월, 1년 동안에 확실한 우상향으로 우리 당을 바꿔놓지 않으면 그 다음 지선 없습니다. 대선 없습니다. 우리의 승부는, 진짜 승부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제가 정치를 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선을 추구하자는 목표를 갖고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그 목표가 제 개인적인 커리어에 대한 욕심보다 확실히 앞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까지 저는 그렇고 앞으로 제가 그게 흔들리면 그 시점에서는 제가 정치 그만하려 합니다. 지금은 저는 그것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 나서는 게 우리 국민의 힘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기반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순간 나서는 게 제 정치적인 어떤 인생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생 압니까? 그건 길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이 순간 나서서 여러분과 함께 당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기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저는 100일 정도 뛰는 동안 사실 제가 뛴 건 이런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총선의 우리 전략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체제는 갖춰져 있는 상태였고 연극의 2막에 이 주연 배우가 갑자기 부상당해서 대체 투입된 그런 배우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뛰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우리 당의 문제를 너무 많이 보게 됐습니다.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보시면 더 그렇겠지만 이렇게 좋은 인재들이 많고 이렇게 좋은 인력과 이렇게 좋은 자금이 있는데 왜 이거를 나 혼자 하고 있지? 저는 매번 그런 생각이었어요. 왜 매번 이 메시지는 내가 차 안에서 혼자 쓰고 있지? 왜 우리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 훌륭한 인재들이 쭈뼛거리고만 있고 저쪽은 똘똘 뭉쳐 싸우는데 왜 우리는 이걸 하나로 뭉쳐내지 못하지?
그리고 아까 돈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많아요. 도대체 왜 여기에는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지? 저는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왜 단적으로 우리는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 돈을 낮췄다가 하면 6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1,500인가 아마 그럴걸요? 우리 당은 그 정도 돈이 없으면 당을 이끌 포부를 가지면 안 되는 정당입니까? 제가 그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 당은 이런 체제들, 과거의 체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만 이게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당 운영의 기본적인 생각을 말해주는 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서민을 위한 정당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시민을 위한 정당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런데 저만큼 지금 현재 2024년 7월에 우리 국민의힘이 해결해야 할 점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뜨거운 곳에서 가장 절실하게 지켜봤습니다. 그걸 제가 당대표가 되면 과감하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그걸 약속함으로써 그 힘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대 0으로 뒤지고 있고 후반 30분쯤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공격수 늘리고 포메이션 바꾸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합니다. 지금 수비수 늘리는 전략으로는 그냥 무난하게 집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살아날 길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민들이 원하시는 것, 당원들이 원하는 것 뭡니까? 이기는 정당 아닙니까? 지는 것 지겹지 않습니까? 이기는 정당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민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민심이 지난 총선에서 얘기했던 우리에게 원했던 정답을 그 숙제를 빨리 하자는 겁니다. 빨리 하고 앞으로 9월, 10월, 11월 이즈음에 민주당이 굉장한 혼란을 겪을 텐데 그때 이탈하시는 많은 분들을 우리를 반사이익으로 지지받자는 게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떳떳하고 긍지를 가지고 지지할 수 있는 정당으로 그때까지 변모시키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변화해야 됩니다. 그 변화해야 될 점들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보수 정당의 재건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출마 선언문에서 지구당의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당의 부활을 말씀하신 많은 분들이 계셨죠. 그렇지만 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거 반드시 할 겁니다. 제가 스스로 그 마음을 제 스스로를 옥죄기 위해서라도 제가 출마 선언을 맨 앞에 넣었습니다. 보수 재건을. 그거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왜 해야 되는지를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대로면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후보들이 다음 총선까지 찜질방과 사우나에서 일해야 됩니다. 사무소 하나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상대는요? 지금 제 대화에서는 이미 다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무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4년, 8년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20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 아무리 심재돌이나 김기웅이나 손범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20일 선거운동에서는 8년, 4년 한 사람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다음번 총선에도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백석 정당이 될 겁니다. 그거 암모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구당의 부활을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구당 부활을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스태프들 중에서는 그거 그렇게 국민들이 잘 모르시고 당원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인기 있는 정책 아닐 테니까 뭐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럴 내세우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린 당내 선거입니다. 당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강력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지구당이 없어진 것이
2004년에 우리 3, 4년에 우리 저 심대돈 후보도 계시지만 차떼기 수사 이후에 그 여파로 없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차떼기 수사는 사실 중앙당의 비리였습니다. 지구당 여러분 같은 지구당에서 해먹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불똥이 튀어서 그 지구당이 아예 없어졌죠. 저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지구당을 그걸 부활하고 정치 신인들에게 국회의원과 격차를 없이 정치 후원금을 일정 부분 투명하게 거둘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분들께서 생활인으로서 평소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봉사로 우리가 당선되는 것이지 20일의 선거운동으로 당선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민들께서 그걸 알고 계십니다. 지금대로라면 우리의 후보들은 20일 동안 반짝만 하고 그냥 사라지는 후보들이라는 것을 우리 유권자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걸 바꾸겠습니다. 그걸 바꿀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지구당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 시 당원들에 대한 교육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그 문제를 중앙당에서 다 책임지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해보니까 중앙당의 시스템은 우리 이렇게 전국적으로 각각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이 계시는 우리 전국적인 당원들을 교육하기엔 부족해요.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교육도 역시 그 허브가 지구당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고 예전처럼 조직선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자발적으로 그 우리 당을 홍보할 수 있는 분들, 그렇게 우리 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4년 내를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4년 내내 지금대로라면 우리는 4년 내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만들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우연찮게 물론 생각은 다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가 이거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만 결심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서 우리 인천의 정치인들 비롯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에서의 생활정치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약속합니다.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책들 여러분 저희가 선거 초반 중반에 정책 택배하고 격차 해소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정책을 많이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총선은 끝났지만 그 정책을 실천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실천하면서 어젠다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러기 위해서는 싸울 때 싸워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그걸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대구와 부산 등등을 방문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는데 제가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셔서 저도 놀랍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원하는 건 딱 저를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거는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얘기 들었고요. 첫째는 100일은 너한테 좀 짧았다라는 거. 두 번째는 너라면 지금 저 폭주하는 민주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다. 제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 인천시당과 우리 인천시의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